어려운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지만 오늘은 그래도 기왕에 매운 이야기 시작했으니까요. 가보죠. 빌런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오피스 빌런 하면 오피스라는 말과 악당이라는 말, 빌런이란 말을 합한 단어이죠. 영화에서 빌런은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속에서 회사의 성과와 협업과 업무 몰입을 저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다양한 형태의 오피스 빌런, 인터넷상에서요. 무시무시한 이야기 나옵니다. 제갈공명 빌런, 무슨 말일까요? 명칭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직장 동료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죠. 삼고초려에서 따온 별명으로 뭐든지 3번 말하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는 사람. 제갈공명 빌런이죠. 신데렐라 형도 있습니다. 퇴근 시간만 되면 일은 다 끝마치지 않을 상태라도 사라지는 사람들. 우리 같이 작업하고 있었어. 고기 들어봤는데 없어. 벌써 없어. 맡은 일을 다 해놓고 가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 드물죠. 덕분에 남은 일은 그대로 주변 사람들 몫이 되죠.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겠다 하는 거야 뭐 말할 수 없겠지만은 옆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다크 템플러 빌런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늘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유닛 가운데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다크 템플러와 같은데요. 결국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 대신 맡게 되죠. 마침 어디 갔어? 화장실 갔는데요. 화장실 가서 지금 1시간 지났죠. 뭘 일 시키려고 그러면 없어. 딴 데 가 있어. 다크 템플러죠. 포켓몬 트레이너 빌런도 있습니다. 포켓몬 시리즈의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 일 터지면 자신이 기르는 포켓몬을 대신 내보내죠. 승리의 영광은 포켓몬과 트레이너가 나눠 가져가지만 보상은 전부 트레이너의 몫이죠. 자기가 안 해. 포켓몬과 내보내. 트레이너는 안 나가. 야, 네가 가서 해결해. 그리고 잘 되면 그 몫을 내가 가져와 버리죠. 오피스 빌런 중에 하나죠. 흥선대원군 빌런도 있습니다. 대다수 사무실에 개인용 컴퓨터가 도입된 지 30년이 돼가지만 여전히 컴퓨터를 다루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 구한말 척화비를 세웠던 흥선대원군처럼 조선의 활이 양놈들의 총을 이겼다. 양놈들과 교류하는 자는 부모를 저버리는 일이요. 국가를 배신하는 일이요. 양놈들과 붙어먹는 애들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 척화비를 전국 방광복곡에 세웠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배척하고 등한시하는 흥선대원군 빌런이죠. 자그마한 보고서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나 못하는데 좀 해줘. 이렇게 하게 하는 죠. 배울 생각 안 하는 거죠. 아따아따 빌런도 있다고 합니다. 능력에 비해서 욕심이 큰 사람들. 인기 애니메이션 아따아따에 나오는 애처럼 떼쓰기 시작하면 난감함이 배가 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는데 자꾸 매력적인 일들, 새로운 일들은 해보겠다고 그래. 사고치고, 못하고, 떼쓰고. 파워레인저 빌런도 있다고 그래요. 회사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 조직인 만큼 그 안에서도 구성원에 대한 좋고 싫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어린 시절 보던 전대물처럼 꼭 편을 갈라서 상대방을 악의 축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회사 내에서 그룹핑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왜 크게 바꿉니까?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파워레인저 빌런이죠. 수많은 빌런 중에서 리더가 가장 피하고 싶은 빌런은 저성과자 빌런이죠. 회사는 일하기 위해서 모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다양한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 경영자, 리더 입장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죠. 오피스 빌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실무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리더도 빌런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조직 내에서 실무자가 빌런화 되면 그 조직 내에서만 문제예요. 그 팀 안에서만 문제입니다. 근데 리더가 빌런화 되잖아요. 그 조직을 죽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회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쳐버려요. 팀원의 문제는 때로 리더죠. 누가 일잘러를 떠나게 만듭니까? 한국에서 퇴사 1순위가 뭐예요? 바로 위에 상사입니다. 바로 위에 팀장 때문에 퇴사합니다가 가장 높아요. 오피스 빌런 리더 유형이 뭡니까? 오피스 빌런 유형은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죠. 첫 번째, 통제 과잉형이에요. 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다 해봤어. 지금은 네 판단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실무자의 보고보다 내 말을 듣죠. 실무자 보고하러 들어왔는데 30초 딱 듣고 됐고 이렇게. 이게 이제 통제 과잉형이죠. 통제 과잉형이 조금 더 가면 책임 협핑형으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는요 통제를 많이 하는 것과 방치해버리는 것은 붙어 있습니다. 반대형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건 내가 판단해 봐야지.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봐. 야, 그 일은 내가 관여 안 했어. 관심 있는 것만 집중하고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경영자의 시선에서도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인색형으로 가죠. 야, 칭찬은 사치야? 회사를 지금 칭찬받으러 출근해? 야, 대리급이 그 정도 하는 거는 다 하는 거지. 야, 그 정도 월급 받았으면 다 하는 거야? 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인색형이죠. 피드백 없이 비난 중심으로 가버리죠. 마지막으로는 갈등 방치형으로 갑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의 빌런이죠. 야, 그건 둘이 알아서 해. 다 큰 어른들인데. 야, 그 문제 굳이 내가 개입해야 돼? 야, 알아서 하면 안 돼?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 자체를 안 하는 형이 마지막 갈등 방치형이기도 한 겁니다. 넌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통제 과잉형이죠. 이게 많습니다. 리더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주도적인 사람들 많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주도적인 사람들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 떠나갑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떠나갑니다. 두 번째, 방임형이에요. 이 회사에서 내가 일을 받았는데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말 안 해줘. 리더가 말 안 해주죠. 퇴사합니다. 인색격노입니다. 피드백 없이 비난 중심으로 하고 권력이 커질수록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죠. 야, 1년 차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야, 너 지금 이 일 한 지 얼마나 됐어? 3개월 됐어? 야, 3개월이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건 거죠. 비난 위주로 가는 경우.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나쁜 빌런은요. 방치형입니다. 처음에는 간섭하다가 나중에는 무간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압박형과 방치형이 붙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 갈등을 방치하고 조직 내에서 이른바 보신형 리더들만 남고 조용히 가늘고 길게 문제없이 가고 싶어하는 거죠. 인재기업들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저성과자들이 빌런화되지 않도록 하느냐, 이거 신경 씁니다. 다른 인재기업들이 괜히 인재기업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성과자가 빌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노력해요. 자, 우리나라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기업 SK하이닉스죠. 2020년 하반기부터 개선 불가 성과 부진자를 대상으로 PIP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성과 향상 프로그램이죠. 2020년 하반기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PIP 프로그램,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입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일부 성과가 부진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과 향상을 지원하고 회사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단순히 해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당 직원의 성장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명분이 있다. 대상자는 잘 들어보세요. 개인 맞춤형 목표를 부여받고 2. 일정 기간,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코칭과 교육을 받으며 3. 성과 개선 여부를 평가받는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성과를 끌어올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프로그램 종료에 퇴사하는 형태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니까 이 프로그램 들어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코칭도 시켜줄 테니까 성과 한번 내봐. 성과 내고 본업으로 복귀하든지 성과 못 내고 퇴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이게 2020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지금 SK하이닉스 한 5년 정도 지났죠. SK하이닉스의 성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갔을지. 넷마블, 우리나라 게임 회사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잖아요. 2019년부터 뭘 시행했어요? 직원 피드백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 상호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1대1 코칭 세션, 피드백 스킬 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상호 간에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긍정적인 행동이나 뛰어난 팀워크를 보인 팀원에게는 적극적인 칭찬과 보상을 제공해서 이른바 선한 영향력이 조직 전체에 퍼지도록 수시로 미팅합니다. 수시로 미팅해요. 직장인은 사관학교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강한 IT, 게임 업계에서도 뭐예요? 상호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거는 좋았다. 이거는 좀 고쳐달라. 칭찬받은 사람들은 보상해주고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은 1대1 코칭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1대1 코칭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SK텔레콤 리더들에 대해서 SK텔레콤 리더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진행하는데 리더십 진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수도 매겨요. 그런데 팀원들이 자신의 리더에게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우리 팀장님
익명입니다. 우리 팀장님 지난번에 미팅할 때 회의 시간에 혼자 90%를 이야기하시던데 회의 시간에는요 좀 말을 줄여주셔야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 그걸 취합해가지고요 리더들 평가하는 데 사용할 뿐 아니라 리더십 성찰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리더들에 대해서는 전문 코치 연계해줍니다. 네, 저도 갑니다. 가끔 가서 임원들 만나요. 맞춤형 리더십 프로그램 1박 2일 과정, 2박 3일 과정 갑니다. 자, S그룹 임원분들 저 만나시죠.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B- 이하 받으셔가지고 저 하루 종일 만나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코칭, 비전 리더십 다 이야기 듣죠. 자, SK텔레콤뿐 아니라 S그룹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1회에서 2회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인재 기업들이요. 그것을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저 성과자가 빌런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카카오는 예전부터요. 크루 피드백이라고 그래서 직원 피드백이라고 그래서 상호 간에 다면 피드백하는 건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그 다면 피드백을 평가로 반영하는 것, 그거 두 번째 이야기고요. 수많은 제가 만나는 언더백 기업에서요. 그 다면 피드백 해가지고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급 지급하고 승진에 반영하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면 피드백의 핵심은 뭐냐? 개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통의 방식, 의사결정, 팀원 존중 이런 영역들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리더십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인사팀에서 이것 정리해가지고 리더 만나가지고 1대1 미팅합니다. 개선계획 수립하도록 하고요. 인사부서가 개입해가지고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 이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최근에 성장해온 CJ그룹 똑같습니다. 팀장 리더십 진단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인재 배치합니다. 팀장 리더십 프로그램 진단해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점수 결과 나오면 거기에 개선 프로그램 운영해줘요. 1년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최근에 혁신 많이 하고 있죠. 360도 다면평가해서 리더십들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리더들이 저성과 및 빌런화가 되지 않도록 무지막지하게 노력해요.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강한 동료 간의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토스. 여기는요. 동료 간 피드백에 의해서 나 이 사람이랑 일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은 지금 엉뚱한 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라고 세 장 들어오면 인사팀에서 신용 회복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업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인사팀 구성 코치와 만나가지고 이 코치는 훈련받은 코치입니다. 만나가지고 대화해요.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건지.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요. 오, 괜찮아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복귀하는 거고요. 못 들었다. 그러면요. 사직을 권고받습니다. 동료 간 피드백을 강력하게 운영해요. 그리고 리더십 평가지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 마련해야 되고 인사평가에도 반영하는 관점을 가는 겁니다. 상시 피드백, 제가 볼 때는 마음의 편지 같은 그런 건데 이거 상시 피드백해요. 그리고 1년에서 한 번에서 두 번은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인재고 떠나는 사람이 인재의 반대말을 둔재라고 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떠나는 사람이 맞지 않은 사람이 떠나고 맞는 사람이 남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사티아 나델라가 약 13년 전에 부입했을 때부터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고 커넥츠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요. 리더들에 대해서, 팀장급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다면평가를 진행하게 하고 그들을 성장시켜주는 관점에서 개인 개발 계획 만들고 코치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내부 간의 경쟁이 강했던 조직이 전체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1등 유지하고 있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DNA 리더십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는 6가지입니까? 6가지의 구글 DNA가 있잖아요. 1번이 뭐예요? 1번이 철저한 고객 집중. 이게 1번이고요. 마지막 6번이 뭐냐면은 그 심리적 안정감이거든요.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구글 지스트를 이용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리더에 대해서 코칭 프로그램 제시해줘요. 그리고 연 1회 그것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물론 중간에 수시적으로 해요.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토스, SK, 카카오, 구글 이런 곳에 입사한 사람들이 입사할 때부터 탁월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사실 그 경향성보다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다양한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발전하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다면 피드백도 해주고 중간중간에 코치도 붙여주고 신입사원일 때, 대리일 때, 과장일 때 교육도 시켜주고 상호 간에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상호 간에 역동이 일어나게 해주고 조직 내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부장급, 임원급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지 구글에 입사한 친구들이 원래부터 다 임원이 될 만해가지고 임원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현장에 가서도 오늘 제가 현장 여러 군데 갑니다만 현장에 가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 직원들은 실력이 없어요. 맞죠? 그건 객관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러면 경영자가 뭐예요? 사람 바꾸자. 그게 아니에요. 인재 기업들도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냥 일만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입사한 비교적 훌륭한 친구들이 입사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주어서 저성과 상태에서 벗어나서 고성과로 이동하도록 노력해주고 빌런화 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회사에